방콕 1971년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태국의 습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시각이었다. 룸피니 권투 경기장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 차오프라야 강변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지하체육관. 간판도 없고 주소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곳은 방콕의 무에타이 파이터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진 장소였다. 낡은 철문을 열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약 200제곱미터 남짓한 크기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오래된 샌드백을 때리는 둔탁한 타격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조명은 어두웠고 벽에는 오래된 무에타이 챔피언들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공식 경기를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진짜 싸움을 배우고 진짜 실력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이 지하체육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확히는 50명. 무에타이 트레이너, 은퇴한 챔피언, 몇몇 언론인, 그리고 태국 무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로 이곳에 왔다.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목격하려는 것이었을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날 밤 이곳에서 벌어질 대결은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고 카메라에도 담기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링 한쪽에 서 있던 여성의 이름은 솜낙 캄싱이었다. 당시 25세, 키 168cm, 체중 61kg. 그녀의 몸은 수천 시간의 훈련으로 빚어진 완벽한 무기였다. 어깨는 넓고 단단했으며 다리는 쇠파이프처럼 굵고 강했다. 그녀의 기록은 전설 그 자체였다. 프로 경력 47전 47승, 그중 44번이 노가웃 승리였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태국 무에타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파이터로 불렸고 남성 파이터들조차 그녀와의 대결을 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자한테 지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더 단순했다. 그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솜낙의 이야기는 8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태국의 지하체육관들은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통이었고 규칙이었다. 하지만 솜낙은 싸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슴을 천으로 단단히 감고 남자아이인 척 체육관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11살이 되던 해 스파링 중에 비밀이 드러났다. 16살 남자 선배가 그녀의 입술을 가격해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 순간 솜낙은 본능적으로 방역했다. 무릎으로 몸통을, 팔꿈치로 얼굴을, 상대는 쓰러졌고 코치는 그녀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방당할 줄 알았던 그녀에게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어떤 남자애보다 잘 싸운다. 계속해라. 챔피언이 되어라. 그로부터 14년이 흘렀고 솜낙은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챔피언이 되었고 그 이상이 되었다. 사비굴번의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한 여성의 역사였다. 그녀는 남성 파이터보다 2배 더 열심히 훈련했고 2배 더 강하게 쳤으며 2배 더 많은 고통을 견뎠다. 그래서 그날 밤 링에 선 그녀의 눈빛에는 타협이 없었다. 오직 승리만이 있었다. 링 반대편에는 브루스리가 서 있었다. 홍콩에서 비행기로 3시간을 날아와 방콕에 도착한 지 불과 6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그는 정무문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이곳에 왔다. 키 170cm, 체중 61kg, 솜낙과 거의 같은 체격이었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에너지는 달랐다. 고요했지만 집중되어 있었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폭발적이었다. 그는 검은색 쿵푸 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무에타이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몽콘 무아이타이 머리띠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서 있었다. 문제는 그 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솜낙은 3주 전 방콕의 한 신문 인터뷰에서 브루스 리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배우다. 영화 안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진짜 링에 올라와 본 적이 있나? 나는 그가 여자와 싸우는 것조차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은 홍콩 언론에 전달되었고 브루스의 귀에도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무시할 거라고 예상했다. 배우가 굳이 프로파이터의 도발에 응답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브루스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스승 연문 에예웬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다. 진정한 무술가는 상대의 성별, 나이, 국적을 보지 않는다. 오직 그들의 기술과 정신을 본다. 그래서 브루스는 답장을 보냈다. 짧고 명확하게. 방콕으로 가겠다. 11월 15일 당신이 원하는 규칙으로 하자. 하지만 카메라는 없어야 한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무술이다. 그날 밤 지하 체육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50명의 목격자들은 링 주변에 둘러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솜락의 오랜 팬이었고 일부는 브루스 리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궁금했다. 영화 속 동작과 실전 무에타이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할리우드 안무와 방콕 링의 현실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 살아남을까? 레프리는 은퇴한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이었고 그는 두 사람을 링 중앙으로 불렀다. 규칙을 설명했다. 전통 무에타이 방식. 5라운드, 각 라운드 3분. 주먹, 발, 무릎, 팔꿈치 모두 허용. 그라운드 기술 없음. 다운되면 8카운트. 3번 다운되면 경기 종료. 레프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준비됐나? 솜락은 고개를 끄덕였고 브루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존중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적이 아니라 두 명의 무술가였다. 종이 울렸다. 솜락은 즉시 움직였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거리를 유지하고 로우킥으로 상대의 다리를 파괴하는 것. 무에타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그녀의 오른쪽 정강이가 브루스의 왼쪽 허벅지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관중들 중 몇몇이 움찔했다. 그 킥은 진짜였고 고통스러웠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브루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조정했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다. 솜락은 두 번째 로우킥을 날렸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브루스는 무릎을 들어 체크했지만 솜락의 힘은 강했고 충격은 그의 팔을 타고 전달되었다. 라운드 1은 솜락의 페이스로 흘러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킥을 날렸고 브루스는 대부분을 방어했지만 몇 번은 맞았다.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영화 배우는 역시 영화 배우야. 진짜 파이터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던 몇몇 전문가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브루스는 맞고 있었지만 학습하고 있었다. 솜락의 리듬을 읽고 타이밍을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어깨, 엉덩이, 발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종이 울렸고 라운드 1이 끝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다. 라운드 2가 시작되었을 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브루스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고 더 정확해졌다. 솜락이 로우킥을 날리려는 순간 브루스는 반박자 빠르게 앞으로 들어가며 거리를 좁혔다. 킥의 위력은 거리에서 나오는데 그 거리를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빠른 연속 펀치를 날렸다. 윙춘의 연타 기술이었다. 솜락은 팔로 막았지만 브루스의 속도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타격음이 연속으로 들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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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솜락은 한 걸음 뒤로 밀렸고 브루스는 즉시 거리를 벌렸다. 그날 밤 링 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이었다. 솜락은 전통 무에타이의 힘과 지구력을 대표했다. 강력한 타격, 철저한 컨디셔닝,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반면 브루스는 적응과 효율을 대표했다. 상황을 읽고 약점을 찾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라운드 3에서 솜락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릎 공격을 시도했고 팔꿈치 타격을 섞었다. 한 번은 브루스의 눈썹 위를 스치는 팔꿈치가 작은 상처를 남겼다. 피가 흘렀지만 브루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핸드로 카운터를 날렸고 솜락의 입술이 찢어졌다. 이제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라운드 4. 지금까지의 경기 중 가장 치열한 라운드였다. 두 사람 모두 지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솜락이 플라잉 니 날아차는 무릎 공격을 시도했다.
무에타이의 가장 위험한 기술 중 하나였다. 하지만 브루스는 옆으로 피하며 스피닝 백킥으로 대응했다. 그의 뒤꿈치가 솜락의 갈비뼈를 정확히 타격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 솜락이 비틀거렸다고 한다. 살이 잊을 뻔의 경기 중 처음으로 그녀의 균형이 흔들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중심을 잡았고 즉시 방역했다. 라운드 5, 마지막 라운드.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브루스의 눈썹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솜락의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 라운드에서 두 사람은 방어를 거의 포기한 채 순수하게 공격만 주고받았다. 타격이 오갔고 둔탁한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관중들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종이 울렸다. 경기가 끝났다. 두 사람은 링 중앙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올렸다. 존중의 표시였다. 레프리가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들어 올렸다. 무승부, 만장일치였다. 솜락은 여전히 47전 무패였고 브루스 리 역시 패배하지 않았다. 아무도 지지 않았고 모두가 이긴 것이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솜락이 먼저 말했다. 당신은 진짜 무술가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전사를 결정합니다.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선물을 교환했다. 솜락은 자신의 전통 몽콘을 건넸고 브루스는 자신의 윙춘 반지를 선물했다. 1971년 11월 15일 방콕. 두 명의 챔피언, 5라운드, 한 번의 무승부, 그리고 하나의 교훈. 존중은 성별을 초월하고 마음이 전사를 결정한다는 것. 그날 밤 지하 체육관을 떠난 50명의 목격자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